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현입니다. 오늘의 시장 한 수는 장기 투자 대박을 위한 방정식 제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 최근에 그뭐 빠른 매매라든가 하루하루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단타 매매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단기 매매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수익 올리기 위해서 뭔가 매매 종목을 찾고 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최근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마음 편하게 길게 투자해 볼 기업이 없느냐? 이런 거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매일매일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힘들기도 한 분들이 많고요. 젊은 식구들이야 뭐 스캘퍼 매매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지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사실 매일매일 종목을 찾아서 재빠르게 매매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시장도 지금 웬만큼 올라선 데다가 더 이상 뭐 빠른 매매보다는 좀 중기를 묻어놓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단어만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네, 바로 혁신이에요. 예,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혁신이라는 게 뭐냐? 최근에 그 천스닥이라고 하죠. 20년 만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도달하면서 천스닥이라는 말이 지금 한창 유행인데 코스닥이 1000포인트 시대를 뭐 이번 주에 열면서 이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혁신 기업 덕분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시대를 쉽게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상장된 이른바 혁신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 기업은 한마디로 코스닥 활성화에 많은 힘을 보탠 기업으로 기술 특례 기업들을 좀 일컫는 그런 말들로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또 수십 개 정도의 기술 특례 기업이 있고요. 최근에 상장된 거 뭐 2, 3년 전 것까지 합치면 지금 한 100개 정도 기술 특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최근 1년 사이에 주가 상승세가 코스닥 지수를 1000포인트까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혁신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데요. 제가 혁신 기업을 아주 간단하게 어떤 성격의 기업이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것 같아요.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뼈를 깎고 살을 빼면서까지 회사가 변신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자, 그냥 보통 수준으로 대충대충 바꿔 이거 아니고요. 회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창조를 거듭하는 그런 기업을 혁신 기업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통해 가지고 혁신 기업의 추이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인이 되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님의 28년 전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회자 되는 이분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신 것들을 옮겨보면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8년 전 1993년도 6월 달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가족들 빼고는 전부 다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 관념들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삼성이 많은 진화를 하고 이런 끝에 삼성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뒤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됐고요. 초일류 기업으로 진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중에 가장 현재 시가총액도 크지만 정말 글로벌 넘버 거의 넘버 10 안에 드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뭐 부동의 1등을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보면서 실제 뭐 이런 회사의 개념들만 바꾼 것이 아니로 예,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는데 그 93년도죠. 요때 정도쯤 될 거예요. 요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왔을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그 액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시절도 많이 지났지만 28년이 지난 21년도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83,900원이죠. 예. 800원 하던 주가가 무려 거의 뭐 100배, 예. 1000원 기준으로 보면은 84배나 오르는 모양이 나왔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90년도 초반 당시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내외였거든요. 그게 작년 뭐 기준으로 237조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큰 기업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혁신을 거듭한 끝에 삼성전자가 거의 30년 만에 뭐 시가총액이 거의 80배 이상의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의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에서 2018년도 시점에서 세계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좀 놀라운 수치가 있어요. 네이버라고 하는 네이버가 9등이 됐습니다. 예. 자, 근데 네이버가 2014년도부터 꾸준히 100대 혁신 기업에 들어가서 53등, 그 다음에 21등, 2016년도에 13등까지 올라가다가 2017년도 기준으로는 9등까지 혁신 기업의 등수가 올라가는 면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만큼 혁신하고 있다라고 이 잡지에서는 선정을 한 것인데요. 네이버가 그 선정이 됐던 2014년도 정도에 주가가 8만 원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1년도, 물론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언택트주의 대표주로서 최근의 상승이 돋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혁신의 결과가 4, 5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은 40만 원짜리 회사로 변경되는 그런 일들을 좀 가져온 거죠. 5배 정도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포브스의 2018년판 혁신기업 100대 기업 중에 네이버가 9등이었는데요. 2등을 차지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예요. 더 혁신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주가가 40달러 수준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700달러가 좀 넘지요. 최고치는 거의 900달러까지 갔었고요. 뭐 한 3년 정도 만에 15배, 뭐 이 정도쯤 올랐다라고 볼 정도로 혁신의 결과가 주가로서 얘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그 자산 전문가 이런 두 분의 최근 어록을 보면은,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장기적인 대박주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혁신 기업에 투자해라. 그래야지 성과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연초에 하신 적이 있고, 강방천 에셋플러스 회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해 함께할 기업으로는 혁신이라고 하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나라 1세대를 대표하는 대가들의 어록을 보시더라도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기업들이고,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기업 뭐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사업을 깨는 거죠. 아까 제가 파괴적 창조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 기존 사업 안 한다, 아니면 기존 사업을 굉장히 축소를 하는 대신에
신사업 쪽으로 속도감을 내고 과감하게 덤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명을 변경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내가 스스로라는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몰래 하는 경우 없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크게 변할 겁니다라고 하는 걸 시장이나 뭐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뭐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기업들 찾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울리는 기업들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 좀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하나는 하나솔루션, SK텔레콤인데요. 자, 일단 아까 제가 그 사명을 변경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케미칼이었는데 케미칼이라고 하는 어떤 뭐 화학 이런 쪽에 그냥 일변도로 돼 있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솔루션이라고 하는 뭔가 여러 가지 방면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회사로 이름을 아주 이쁘게 바꿨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고 바꾸고 케미칼도 하지만 큐셀이라고 하는 태양광 부분도 하고 첨단 소재, 뭐 갤러리아 같은 면세점 그리고 도시개발과 관련 디벨로퍼 같은 그런 일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하나 그룹, 하나 솔루션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태양광 관련된 최대 실적을 작년도에 기록도 했었고 차세대 태양 전지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의 뭐 그린 에너지 중심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라는 비전도 발표를 했고요. 하나그룹 자체가 이제 수소라든가 또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우주 분야 이렇게까지 기존의 뭐 방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을 내세우면서 신사업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적과 주가는 덤이죠. 작년도 이맘때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남짓하던 주가가 58,000원대까지 최근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도 50,000원 정도 흐름에서 나오니까 뭐 불과 1년 사이에 혁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온갖 비전을 발표하고 그런 활동들 열심히 대외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쯤에 정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묻어놓을 기업 하나 없을까요?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2019년도 초반에 하나 케미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2019년도 아마 1월 달로 기억하는데 3년 정도 묻어놓을 기업. 그때 주가가 14,000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 아마 그 조언을 들으시고 묻어놓으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러셨을까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케미칼이 뭐 기존의 케미칼 분야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수소라든가 우주까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는 면이 있었고요. 또 한 기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에요. 뭐 이번 주에 그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도 이벤트로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뭐 사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이런 체계에서 존속회사와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가 분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SK텔레콤 자타가 공인하는 혁신기업이에요.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최근에 계속 등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뭐 5G라든가 통신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 미디어, 보안 쪽으로도 투자된 자회사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작년도 기준으로는 이미 통신 매출보다 비통신 쪽 매출이 절반을 넘는 그런 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 이제 통신사 아니다.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은 그냥 단순히 뭐 무선 통신 중심의 통신 회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옛날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래 통신주들 보수적인 관점에서 늘 보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들, 뭐 통신료에 대한 뭐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뭐 창출을 하지만 성장성은 떨어졌던 회사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
최근에 이런 비전과 기업 분할의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연초 23만 원대 정도에서 최근 30만 원까지 30% 정도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움직였거든요. 대형주 쪽에서 이 정도 흐름이 나온 것도 드문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런 통신 회사들이 새로운 비전을 좀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혁신 기업이라고 원래 선정도 되어 있지만 혁신의 이미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혁신 우수 기업들 말고도 후보들이 있어요. 통신사 개념으로 보면 지금 SK텔레콤이 굉장히 큰 변신을 꾀하잖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있느냐? 아니죠.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KT도 여러 회사를 인수도 하고 또 크게 쓸모가 없는 분야는 팔기도 하고 지금 이러면서 새롭게 변신을 준비 중이에요. 지금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U+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주들은 같은 스텝으로 앞으로 비전을 키워나갈 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새롭게 도전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이제 뛰어드는 분야가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초현실과 현실을 같이 어우르는 메타버스라는 분야라든가, 요새 이제 암정복과 관련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특징을 가진 것이 기술 특례 상장. 앞선 뉴스에서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의 천스닥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만 3, 4년 이상 된 기업들은 지금 3, 4년이 지나도 그 잠재적인 성과를 키우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1년 이내 상장된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하시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K 유니콘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1조 원 규모의 그런 성장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좀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연내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 중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을 몇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몇 개 기업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달 상장한 P&H 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반도체도 소부장 쪽 관련해서 기업들 키우는 분위기지만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아주 국산화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상장된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4월 달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우상향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되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정도까지 꾸준하게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컨센서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고, 특히 디스플레이 소재 쪽, OLED 쪽은 디스플레이 미래잖아요.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국산화를 꾀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 3월 달에 동시에 상장했던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VFX라고 하는 특수 시각 효과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 자회사랑 또 협업을 했던 경험치도 있고, 상장되자마자 좋은 슈팅이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이후에도 향후의 비전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초에 굉장히 시장을 달궜던 테마가 바로 우주 테마인데, 우주 테마에 가장 어울리는 신생 기업이 바로 제누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지난 3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왜 그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하게 큰 안테나들 가끔 기주국처럼 보이시는 그런 그림들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가장 어울리는 위성 지상국이라든가 항공 전자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상장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쪽에 ETF 같은 것들이 우주 테마를 담고 있으면서 신성장, 혁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개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기술 특례로 상장된 요 제노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조금 그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화가 되고 나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미래가 밝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상장은 안 됐어요. 지금 연내 정도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바이오급의 회사 중에 노보믹스라고 하는 회사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예정이 돼 있거나 추진을 하는 기업 중에 좀 주목을 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하는 쪽은 세계 최초로 위암 예측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특별하게 갖고 있는 회사고, 정부에서 1호 혁신 의료기술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회사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하반기 내지는 연말 정도쯤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을 해놓고 계셨다가 이런 것들 청약 일정 같은 것들이 잡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뭐 유망한 기업이다라는 판단으로, 뭐 최근에 IPO를 하는 기업들 대부분 인기가 좋습니다만, 특별히 기술 특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떤 정부에서 좀 공인을 받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특별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회사들이 바로 혁신의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도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는 2050,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 정도에 그 일정된 뭐 로드맵을 보면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 기술 한 10가지 정도, 이런 거에 특화된 개발을 위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를 장기적으로 투입한다라는 그런 메모드의 계획이 있어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도 마찬가지고, 수소, 바이오 에너지, 뭐 철강, 시멘트도 탄소를 워낙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위한 뭐 발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작은 글씨인데 CCUS라 그래서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공중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포집해 가지고 이런 것도 카보네이트 같은 신소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과 같은 것들을 국산화하는 그런 기술을 한창 지금 많이 발전을 시키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시면 역시 혁신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뭐 어렵지 않게 발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대박을 노린다. 사실 몇 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서너 배, 5배 정도 이상의 어떤 주가 흐름,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표본이 됐던 회사들은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과거만 있고 미래에는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간 기업들은 지금도 좋아 보이고, 이게 정말 잘 개발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키워서 매출단으로 일으킬 수만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니까요. 그런 군들에 좀 속해 있는 기업들에 특화해가지고 좀 뭐 단기에 어떤 흐름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먼 흐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을 찾아서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박을 노릴 수 있는 투자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대박 시리즈는 몇 가지 것들을 더 추려가지고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박 시리즈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